일단 그 초청해주신 이제 뭐 마이크 들리시나요? 괜찮은가요? 오케이. 그 초청해주신 이제 백형일 교수님 그리고 이지훈 교수님께 이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지금 이 자리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일단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소위 이제 분들이 계시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콜로퀴움 톡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테크니컬한 부분, 뭐 딥한 티어리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프루프나 뭐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대략 이제 아웃라인, 그 뭐 이제 대략적인 이제 그림들, 그 소위 이제 그 3 매니폴드가 이제 어떤 거고, 또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는지 약간 이제 그런 이제 밑그림들을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톡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제 또 전공자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제 콜로퀴움 톡이고 약간 좀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 설명하는 와중에 제 용어 선택이나 아니면은 뭐 슬라이드에서 이제 스테이트먼트, 티어럼의 스테이트먼트가 약간은 이제 수학적으로 약간은 그 부정확하거나 다소 이제 애매모호한 이제 용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점 미리 이제 양해해 주시길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톡은 이제 그 강연 이제 슬라이드 지금 제목에 있다시피 토폴로지 3차원의 이제 토폴로지랑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제 3차원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그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2차원 쉬운 것부터, 일단 순서는 이제 2차원의 토폴로지, 2차원의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의 토폴로지, 3차원의 지오메트리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처음에 이제 classification of the surface, 그 모든 closed orientable surface가 이렇게 생겼다. 첫 번째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nus 1 torus, 그 다음에 이제 genus 2 torus, 3 torus, 이제 모든 그 closed orientable surface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genus, 소위 이제 구멍 뚫린 부분, 이제 개수를 invariant로 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이제 스피어를 생각을 하시고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3디멘전에 이제 인베이드 되어 있는 스피어를 생각을 하시고, 이거 이제 거리를 생각을 하시면 그 모든 이제 부분이 매끈하게 볼록합니다. 매끈하게 볼록하고, 따라서 이제 그 학부 이제 미분기화 시간에 이제 한 번쯤 계산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 이 스피어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이제 인베디되어 있는 스피어는 이제 컨스턴트 가우시안 커버처를 가지는 이제 대표적인 그 메트릭 시스템, 즉 이제 서피스다. 그러면 이제 토러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지너스 1 토러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 토러스도 뭐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유클리디안 플레인의 그룹 액션을 통해서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제 유클리디안 플레인이 있고요. 그 첫 번째 그룹 액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 이제 y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나눠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액션,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제 x축 이동하면서 파티션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이제 이퀴버런스 클래스로 엮으면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작은 이제 그 직사각형이 펀더먼털 도메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펀더먼털 도메인을 또 약간 이제 보시면 그 좌변과 우변이 그 첫 번째 그룹 액션에 의해서 아이덴티파이 되고, 그 윗변과 밑변이 이제 두 번째 그룹 액션에서 아이덴티파이 되고, 이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토폴로지컬하게 토폴로지컬한 이제 토러스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어진 매트릭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오리지널한 이제 유클리디안 플레인의 매트릭. 따라서 이제 결론은 그 유클리디안 플레인의 매트릭은 이제 가우시안 커버처가 제로죠. 따라서 결론은 그 토러스는 그 가우시안 커버처가 제로인 유클리디안 매트릭 스트럭처를 가진다. 그럼 이제 그 지너스가 2, 지너스 3인 이제 그 서피스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하이퍼볼릭 플레인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일단 이제 하이퍼볼릭 플레인은 처음 이제 베이스 도메인은 어퍼 하이퍼 스페이스고요. 즉 이제 그 컴플렉스 좌표로 봤을 때 이제 허수부가 양수인 부분,
그리고 매트릭은 R과 같이 주어집니다. 예, 유클리디안 매트릭 나누기 Y 스퀘어. 그 매트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Y축, 즉 이제 X축으로 가까이 갈수록 Y 값이 작아질수록 매트릭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 예, 유클리디안 내주에서는 이제 같은 양이라도 이제 내려갈수록 이제 굉장히 거리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X축 거리에서 X축 가까이에서는 이제 인피니티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예,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거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가우시 음수의 이게 음의 가우시안 컨스턴트 커버처를 가지는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지오데직 이제 두 포인트를 연결하는 가장 작은 선분은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직선이거나 아니면 이제 반원. 그게 이제 소위 지오데직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소메트리, 즉 이제 어퍼 헬프 플레인에서 어퍼 헬프 플레인으로 가면서 이 주어진 거리를 보존하는 맵이 어떤 게 되느냐. 첫 번째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이제 대입해 보시면은 A 스퀘어 오버 A 스퀘어 캔슬 되기 때문에 이제 거리 보존되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버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들의 컨비네이션, 즉 이제 모든 아이소메트리 그룹은 이제 모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다. or 그 스페셜 리니어 그룹 over R. 이건 역시도 이제 학부 컴플렉스 베리어블 복소 해석과 복소 함수론 시간에 이제 컨포멀 매번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퍼볼릭 매트릭과 이제 지너스 2 or higher 지너스 서피스가 이제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그 전에 이제 제가 포인카레 디스크 모델, 이렇게 이퀴버런트한 모델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보신 이제 어퍼 하이퍼 플레인과 이제 이퀴버런트한 모델입니다. 그 베이스 도메인은 단위원, 유닛 디스크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거리는 이제 컴플렉스 복소 베리어블을 써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즉 이제 바운더리 서클로 갈수록 거리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우시안 커버처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하이퍼볼릭 매트릭의 이제 그 지오메트리, 이 하이퍼볼릭 매트릭의 지오메트리랑 이제 지너스 2 서피스의 토폴로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일단 팔각형이 있고요. 위에 팔각형을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색깔 이제 사이드 페어링을 해서 이루어진 게 이제 토폴로지컬하게 지너스 2 서피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리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혹시 보드 좀 쓸 수 있나요? 예. 불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앞에. 제가 할게요. 예.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포인카레 디스크 모델을 써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이퍼볼릭 상에서도 렉탱글, 이제 사각형은 똑같이 정의가 됩니다. 사각형은 뭐냐? 이제 4개의 지오대직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4개의 지오대직이 만나는 모형, 도형. 이게 이제 하이퍼볼릭,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렉탱글,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사각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앵글 역시 비슷하게 정의가 됩니다. 이제 2개의 지오대직이 만났을 때 이 앵글은 이 포인트에서 앵글은 이제 텐전트 라인을 그어서 그 텐전트 라인 사이의 각도가 이제 두 지오대직 사이의 앵글로 이제 정의가 되고요. 그러면 자, 제가 처음에 이제 포인카레 디스크 모델에서 이제 아이디얼 렉탱글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아이디얼 렉탱글. 그 아이디얼 렉탱글에 하면 이제 벌텍스 꼭지점이 이제 인피니티 포인트에 있는 아이디얼 렉탱글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 렉탱글을 보시면 앵글 썸이 어떻게 되나요? 각 앵글의 합이 제로죠. 인피니티에서는 텐전트 라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앵글이 합이 다 제로죠. 앵글 썸이, 그러면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이즈를 조금 줄였어요, 렉탱글. 그럼 이제 앵글 썸이 어떻게 되나요? 약간 좀 커지죠. 커지는데 2파이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앵글이 좀 커지는데 이제 2파이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렉탱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렉탱글을 보시면 앵글섬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거보다 더 커지죠. 그렇지만 여전히 어떻게 되죠? 이게 뭐 첫 번째라고 두 번째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보다 커지만 늘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2파이가 작습니다. 즉 이제 포인트는 뭐냐? 그 유클리디안에서는 사각형이 있을 때 주어진 이제 앵글의 썸이 얼마예요? 항상 2파이죠. 항상 2파이인데 하이퍼볼릭에서는 그 앵글이 보존되지가 않습니다. 같은 렉탱글이라도 제로부터 사실 이건 이제 렉탱글 아니죠. 정확하게 어쨌든 이제 0에서 2파이까지 다양한 이제 앵글을 가집니다. 하이퍼볼릭에서는. 자, 그러면 이게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렉탱글도 이제 그 팔각형 이제 악타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악타곤도 그 하이퍼볼릭에서 이제 지금 아이디얼 악타곤을 그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앵글이 제로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사이즈를 조금씩 줄이면은 앵글이 이제 점점 커져요. 그리고 맥시멈은 뭐죠? 6파이죠. 예, 그 1080도. 그렇지만 이제 절대 근데 1080도는 안 되고요. 포인트로 가지 않는 이상. 근데 어떤 순간에 예, 근데 자, 딱딱딱 줄여다 가면 어느 순간인가 앵글썸이 제로에서 6파이까지 가지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제 앵글썸이 2파이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2파이가 되는 순간. 그때 딱 스탑을 해서 어태칭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어태칭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컬하게 일단 그 지너스 투 토러스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가쪽에 이제 모든 포인트들이 만나서 이 꼭지점이 여기서 만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앵글이 2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클 안에 다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물론 이제 사실은 유클리디안으로도 이거를 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너스 투 서피스를. 근데 문제는 뭐냐? 유클리디안의 앵글은 유클리디안 상에서 이제 앵글의 합은 6파이예요. 그래서 유클리디안으로 지너스 투 토러스를 만들면 절대 스무스 포인트가 안 됩니다. 이 포인트가 앵글이 6파이기 때문에 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싱귤러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상에서만 스무스 스무스 매니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뭐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의 가장 큰 관점이고요. 따라서 이제 같은 식으로 지너스 3 서피스, 지너스 4 서피스, 지너스 5, any 지너스, 하이어 지너스는 스무스 하이퍼볼릭 서피스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따라서 이제 결론은 any 지너스 토러스 is hyperbolic. 지너스가 2 이상이기만 하면. 네. 하이퍼볼릭에서 포인카레트로 갈 때 예. 스텔레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서로 다른 부분? 그게 모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 어나리시스에서 어퍼 플레인에서 유니서클로 가는 모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등각사선, 컨포멀 매핑. 예.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따라서 이제 하이퍼볼릭이 대세입니다. 예, 서피스에서는.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 이제 제가 컨클루전을 내면은 물론 이제 유클리디안도 중요하죠. 왜냐면 뭐 넘버 티어리 하시는 분들 유클리디안에서 이제 레이셔널 포인트 구하고 그게 이제 수학에서 센트럴 프롬이고 예, 뭐 인보에 보시면 유클리디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 일단 이제 결론은 이제 모든 클로즈 서피스는 이 세 개의 지오메트리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피어랑 토러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이제 서피스는 대부분은 이제 하이퍼볼릭이고요. 예,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약간 화려하게 포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스테이먼트 하나가 모든 게 이제 결합되어 있죠. 예, 19세기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발견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컴플렉스 어나리시스의 유니포마이제이션 티어럼, 그 다음에 이제 뭐 토폴로지의 클래시피케이션, 그 세 개 분야의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이제 클로스 서피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픈, non convex 서피스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non convex 서피스는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래 이제 그 하이퍼볼릭 플레인에서 이제 지금 아래 주어진 discrete group action의 fundamental 도메인인데요. 이 fundamental 도메인을 보시면 이제 그 또 사이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룹 액션에 의해서 이제 좌변과 우변이 서로 이제 만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 액션을 통해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반원이 이제 왼쪽에 어태칭하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을 넣었죠? 이 지금 주어진 이제 펀더먼털 도메인에 좌변 우변을 넣고 지금 이제 아이디얼 렉탱글이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포인트가 이제 인피니티에 있는 좌변과 우변 붙이고 두 개 원 붙이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매니폴드인데 이런 식으로 되죠. 즉 이제 토폴로지컬하게는 이제 구멍이 3개 뚫린 스피어를 넣습니다. 예, 하이퍼볼릭 플레인으로. 즉 이제 이건 이제 가장 간단한 이그젠플이고 이제 그 오픈 서피스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파이나이트계를 제외한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픈 서피스는 이제 하이퍼볼릭 매트릭으로 이제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로 디스크리트 그룹 액션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오픈이거나 클로즈이거나 대부분의 서피스는 하이퍼볼릭이다. 유한계를 제외한. 그게 결론이고요. 일단 2디멘전에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3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멘전을 하나 올려서 처음 이제 3차원의 토폴로지예요. 자, non-compact 3D manifold. 즉 오픈 이제 3D manifold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자, 2차원에서는 먼저 이제 오픈 서피스를 어떻게 만드나요? 클로즈 서피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제거해서 만들죠. 근데 3차원에서 물론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3디멘전 스페어가 있고 거기에 포인트를 제거해서 오픈을 만들 수 있다. 근데 3차원에서는 포인트를 제거하는 게 별 효과가 없어요. 펀더먼트 그룹 생각을 해보시면 S3나 S3에서 포인트 제거한 거나 뭐 펀더먼트 그룹이 다 트리비얼하다는 거 쉽게 아실 수 있고요. 3차원에서 이제 가장 이제 난 트리비얼한 이그젠플들은 포인트 대신에 디멘전 하나 더 높여서 이제 서클을 제거한 겁니다. 즉 이제 낫 컴플로먼트나 이제 링크 컴플로먼트. 물론 이제 낫이나 링크의 그 형상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예, 이런 이제 서로 다양한 형성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이것들이 이제 컴플로먼트들이 서로 다른 수많은 오픈 3D 매니폴드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3차원의 오픈 3차원 매니폴드의 이제 토폴로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리로 넘어가서 이제 먼저 이제 3차원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도 2차원하고 비슷하게 정의를 합니다. 이제 베이스 도메인은 그 3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코어디네이트 양인 부분, 그리고 이제 매트릭은 비슷하게 주어지고요. 유클리디안 나누기 마지막 코어디네이트 스퀘어, 그리고 이건 역시도 가우스 공률이 이제 -1인 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소메트리 그룹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유클리디안 그 2차원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약간 좀 일반화시켜서 모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 컴플렉스 모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예. 2차원인 경우에는 리얼 모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3차원 그 하이퍼볼릭 스페이스고요. 자, 이게 토폴로지랑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이제 다음과 같이 결합을 합니다. 즉, 일단 2차원의 경우에 모든 오픈 서피스가 하이퍼볼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3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링크 컴플로먼트는 하이퍼볼릭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정확하게 3차원 스페이스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어떠한 디스크릿 그룹이 존재해서 그 그룹 액션을 통해서 어태칭을 한 게 펀더먼털 도메인을 얻고 그걸 이제 사이드를 어태칭한 게 링크 컴플로먼트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예를 보여드리자면 물론 이제 그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figure 8 not complement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그 fundamental 도메인인데 즉 아래에 주어진 이 discrete group 액션을 통해서 얻어진 이제 fundamental 도메인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이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 hyperbolic
육면체죠. 예, 면이 지금 6개 아이디얼 포인트를 가지는 면이 육면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C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드 쪽으로 이제 4개 변이 있고요. C랑 B 프라임, A 프라임, B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자세히 보시면 A랑 C 프라임 2개 면이 있고요. 이제 육면체입니다. 하이퍼볼릭 육면체. 그리고 이제 이 펀더먼털 이 하이퍼볼릭 육면체가 또 사이드 페어링이 있어요. 그룹 액션에 의해서. 일단 이제 그 C는 이게 앞면에 있는 블루면 이제 앞면에 있는 C는 여기 아랫변에 있는 C 프라임이랑 어태칭하고요. 그 다음에 뒷변에 있는 B는 이제 B 프라임이랑 이제 이퀴버런스 클래스로 엮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변에 있는 A는 뒷부분에 있는 A 프라임이랑 이제 이퀴버런스 클래스로 저런 식으로 이제 2개씩 짝을 찧어서 또 이제 접붙이기를 합니다. 사이드 페어링을 합니다. 그러면 클레임이 자, 이 육면체를 2개씩 2면씩 짝을 찧어서 접붙이기를 하면 클레임이 이제 토폴로지컬하게 figure eight knot conformal을 얻는다. 그게 이제 클레임이에요. 근데 물론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시겠죠. 예. 2차원은 쉬운데 3차원은 그래서 어려워요. 사람들이 여기서 스탑을 해요, 대부분.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거 이해하는데 몇 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제 1시간 이상의 강의 분량이거든요. 근데 콜로키움 톡에서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는 그 콜로키움 톡의 이제 목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여러분께 이제 모티베이션을 좀 드렸다는 선에서 이제 스탑을 하고 좀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따로 이제 나중에 뭐 따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순간 이제 나머지 톡 시간들은 일단 이 부분을 좀 억셉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모든 링크 컴플리먼트를 예,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3차원에서 이제 그룹 액션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closed 3 manifold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closed 3 manifold. 자, 처음에 이제 closed 3 manifold가 어떤 게 있냐? 처음에 이제 예, 2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온 거, 3차원 이제 스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3차원 버전의 토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S2 크로스 S1. 그 다음 뭐, 예, 그 surface, product S1. 다 이제 2차원에서 이제 넘어온 것들이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백경희 교수님 강의 듣고 계신 분들, 이제 해처 토폴로지, 엘즈베릭 토폴로지 텍스트 공부하신 분들, 엑서사이즈에서 아마 렌즈 스페이스라는 거 보셨을 거고요. 예, 그게 이제 3차원의 클로스드. 예. 이거 숙제로 하셨나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클로스드 3차원 다양체 이제 대표적인 예들이고요. 근데 이게 다냐? 예,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지금 단순한 예들이고요. 3차원 클로스드 3차원 매니폴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3차원 클로스드 매니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은 이제 소위 이제 댄 필링 혹은 이제 댄 설저리라는 그룹 액션을 통해서 이제 생성을 합니다. 자, 댄 필링이 뭐냐? 이제 제가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보드를 한 번 더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여기 주어진 거는 이제 피겨 8이고요. 트리비얼 낫 컴플리먼트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트리비얼 낫 컴플리먼트.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하는 게 뭐냐? 이 네이버후드를 제공을 해요. 예, 이 낫을 포함하는 튜블러 네이버후드를 제공을 합니다. 이걸 이제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바운더리를 가지는 컴팩트 매니폴드가 되죠. 자, 바운더리를 가지는 컴팩트 매니폴드가 되는데 이걸 이제 비어있는 자리를, 난 자리를 채워요. 어떻게 채우느냐? 솔리드 토러스를 어태칭을 해서. 근데 물론 직관적으로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예, 그러면 물론 S3가 나와요. 근데 어태칭을 할 때 제가 이제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바운더리 토라의 호메모피즘을 통해서 어태칭합니다. 물론 아이덴티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호메모피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무한하게 많아요.
그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자면 그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냥 그 뭐 머리디안이 이제 머리디안으로 가고 아이덴티티 이제 란시튜드가 란시튜드로 가고 그러면 이제 얻을 수 있는 매니폴드가 S3죠. 그냥 그대로 이제 뺐다가 이제 채우는 거. 그 다음에 근데 호메오피즘이 제가 무한하게 많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그냥 솔레터스가 있고요. 다른 호메오피즘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즉 이제 머리디안이 란지튜드로 가고요. 예, 그 다음에 란지튜드가 머리디안으로 가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얻게 되는 매니폴드가 어떤 거죠? 정답 아시는 분? 지금 이 토러스 컴플리먼트가 사실 안과 밖을 바꿔버리면은 이게 솔리드 토러스랑 같아요. 겉과 안을 바꿔버리면. 그리고 즉,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은 그냥 솔리드 토러스를 그대로 같이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솔리드 토러스가 있고 머리디안이 머리디안으로 가고 그냥 란지튜드가 란지튜드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거랑 이거를 아이덴티티로 어태칭을 하면 어떤 걸 얻죠? 처음에 디스크 두 개가 붙으면 뭐가 나오나요? 디스크 두 개를 이제 바운더리 원을 통해서 접붙이기를 하면은 S2가 나오죠. 그리고 fibering over the circle, product S1. 예, 그러니까 이제 호메오모피즘을 다르게 잡으면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매니폴드가 완전히 다릅니다. 알아서 이제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 알려진 사실이 그 만약에 이제 그 오른쪽에 이 호메오모피즘을 통해서 이제 오른쪽의 머리디안이 이제 왼쪽에 어떤 커브, 즉 이제 M to the N과 L은 이제 왼쪽 토러스의 머리디안과 란지튜드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어태칭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closed manifold의 토폴로지는 이 두 개의 코에피션트에 유니클하게 그 이 두 개의 코에피션트로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 그게 이제 알려진 결과고요. 뭐 증명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생성되는 이 매니폴드를 이 두 개 코에피션트를 써서 이제 M P over Q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P over Q 댐필링 of M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제 M의 이제 P over Q 댐필드 매니폴드라고도 하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물론 이제 제가 나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뭐 N이 링크 컴플리먼트, N 컴포넌트 링크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이제 댐필링을 N번 취해서 이제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다는 거는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 그리고 이제 뭐 펀더먼트 그룹은 이제 사이펄드 반컴펀 티어럼에 의해서 지금 머리디안이 이쪽 이미지로 가고요. 근데 머리디안이 솔리드 토러스에는 트리비얼하죠. 그래서 이제 사이펄드 반컴펀 티어럼에 의해서 댐필드 매니폴드의 펀더먼트 그룹은 같은 릴레이션에 그냥 하나 더 추가 것에 불과하다. 그거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폴로지, 이 댐필링이 이제 왜 중요를 하냐? 이제 1960년대 니클리시 월리스라는 이제 수학자가 증명하기를 모든 클로스 매니폴드는 나 컴플리먼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댐필링을 취해서 이제 생성할 수 있다.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차원에서는 댐필링이 가장 이제 펀더먼털한 이제 토폴로지컬 액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썰스턴이 증명을 한 게 오리지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주어진 N 컴플리먼트가 하이퍼볼릭이라면 댐필링을 취한 것도 그러니까 몇 개, 각각 컴포넌트마다 코에피션트 몇 개를 제외한 대부분은 하이퍼볼릭이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뭐죠? 이제 대부분의 링크 컴플리먼트는 하이퍼볼릭이라고 썰스턴이 증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모든 클로스 매니폴드는 댐필링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고 니클리시 월리스가 증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썰스턴이 증명하기를 링크 컴플리먼트가 하이퍼볼릭이면 대부분의 댐필링,
취한 것도 하이퍼볼릭이다. 그런 결론이 뭐죠? closed manifold도 대부분은 하이퍼볼릭이다. 즉 2디멘전과 같아요. 2디멘전에서도 closed랑 open은 대부분 하이퍼볼릭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closed open manifold는 3차원 manifold는 다 하이퍼볼릭이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2디멘전이나 3차원이나 하이퍼볼릭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냥 펀더먼털 도메인이고요. 예, 몇 개 이제 3차원 매니폴드의 이제 포엔카레 볼 모델의 이제 디스크리트 그룹 액션을 통해서 얻은 이제 포엔카레 펀더먼털 도메인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리고 이제 자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은 3차원이에요. 하이퍼볼릭이에요. 3D 매니폴드 대부분은. 근데 그러면 전부 다를 커버하려면은 2차원에서는 3개가 필요했어요. 스페리컬, 유클리디안, 하이퍼볼릭. 3개의 지오메트리가 필요했어요. 전체 서피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면 3차원일 경우에도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대부분 하이퍼볼릭인데 근데 그러면 전부 커버하려면은 그러면 3차원도 3개만으로 충분하냐? 오케이. 처음에 이제 이거 3개만으로 충분하냐?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3차원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필요해요. 5개가 더 필요합니다. 5개가. 뭐 중간에 2개는 다들 아실 거고요. 마지막 3개는 이제 제가 뭐 정확하게 정의는 하지 않겠지만 그냥 이제 호모지니어스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호모지니어스한 리마니안 매트릭을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제 컨스턴트 컬버처는 아니지만 그거 다음으로 이제 좋은 매트릭이다. 나이스한 매트릭이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티어럼은 뭐 하나의 티어럼이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따름 정리나 뭐 보조 정리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의 30년에 걸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썰스턴이 프로포즈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여를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퍼즐을 이제 페렐만이라는 수학자가 마지막 퍼즐을 맞췄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고, 사실 이 티어럼의 이제 따름 정리 중에 하나가 이제 포엔카레 컨젝션입니다. 그게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3차원 매니폴드 중에서 파이나이트 그룹을 가지는 거는 여기에 디스크리트 그룹 액션을 통해서 얻어지고 스페리컬이고 무조건, 따라서 이제 그 그룹이 트리비얼하면은 S3여야 한다. 그게 이제 포엔카레 컨젝션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자 2차원 했습니다. 2차원 끝냈어요. 3차원도 끝났어요. 예. 저기 솔이라는 림이 혹시 그룹 스테어리에서 맞습니다. 예. 네 그룹에 이제 솔버블이랑 리포트도 맞습니다. 역시 예리하시네요. 일단 2차원 끝났어요. 3차원도 끝났고, 자 그럼 질문이 뭐예요? 4차원이죠. 5차원, 6차원. 이때도 지오메트리로 어떤 지오메트리로 구현할 수 있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는 제가 아는 한 컨젝처럴한 픽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almost 알려진 게 없다라고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2차원에서는 제가 이제 지오메트리가 토폴로지보다라고 크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든 토러스는 유클리디안 매트릭을 가지고 하이얼 지너스 서피스는 하이퍼볼릭 매트릭을 가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이 그럼 이제 매트릭을 몇 개나 가질 수가 있냐? 유클리디안 매트릭을. 근데 예를 들어서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러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약간 이거를 이제 붙이기해서 어태칭을 해서 이제 토러스 나오고요. 근데 사이드 크기를 좀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이를 좀 더 늘리고 높이를 좀 더 줄이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평행사비능 같은 것도 어태칭을 하면은 토러스를 얻을 거예요. 근데 지금 쉐입이 다 다르죠. 이건 다 난 아이소메트릭이에요. 서로 아이소메트릭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릭하게는 다 달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 유클리디안 스트럭처, 매트릭 스트럭처를 줄 수 있는 게 서로 다른 non-isometric한 유클리디안 스트럭처를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셋들의 집합을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마듈라리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예, 뭐 대수기하나 그 다이내믹스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예, 오브젝트죠. 그리고 하이퍼볼릭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무한하게 많은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줄 수 있고 하나의 서피스에다가 이걸 소위 이제 마듈라리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차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돼요. 하나의 토폴로지랑 지오메트리를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인피니트하게 많이. 근데 3차원부터는 똑같아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토폴로지가 하나 있으면은 만약에 이게 하이퍼볼릭이라면 매트릭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매트릭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다른 매트릭이 존재하면은 그건 아이소메트릭하다. 그러니까 옵토 아이소메트리 유니크합니다. 유일합니다. 매트릭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이제 두 개의 디스크리트 그룹 액션이 있어서 그 코션트 취한 게 같은 매니폴드를 구현한다면 이게 컨주게이트하다. 이게 스테이트먼트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제 하나의 토폴로지가 있으면 하나의 지오메트리를 줄 수가 있고 지오메트리가 있으면 뭘 계산할 수가 있죠? 매트릭이 있으면 발륨을 계산할 수가 있죠. 결론은 이제 발륨이 이제 토폴로지컬한 혹은 이제 지오메트릭한 인베리언트다. 이게 이제 코어럴이고요.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다음 이제 예제를 몇 가지 보시면 뭐 피겨레이 낫 컴플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발륨이 2.0298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드 링크 컴플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륨이 3.638.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발륨이 사실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륨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의 사실 그냥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인베리언트를 중심으로 한 클래시피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발륨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고요. 발륨과 관계해서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카운팅, 이제 하나의 넘버가 있고 이 넘버보다 작은 발륨이 이 넘버보다 작은 하이퍼볼릭 3 매니폴드가 몇 개 존재하느냐, 뭐 무한하게 존재하느냐, 유한하게 존재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이때는 이제 무한하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3차원의 경우에. 이렇게 발륨이 바운디드 됐을 때 그 바운디드 발륨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본 넘버 D에 대해서 D보다 작은 발륨을 가지는 3차원 매니폴드는 무한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썰스턴이라는 썰스턴이 증명한 게 낫 컴플리먼트가 있을 때 이게 하이퍼볼릭이라면 그 댐필링 취한 것도 다 하이퍼볼릭이라고 대부분 다 그게 증명을 했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냥 하이퍼볼릭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굉장히 특수한 현상이 있어요. 즉 이제 발륨이 컨버지 하면서 발륨이 이쪽 왼쪽이 오른쪽보다 절대 크진 않아요. 작은데 계속 가까이 가요. 그래서 이제 코에피션트는 무한히 많으니까 모든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그래서 코에피션트가 무한히 많으니까 그 발륨이 이것보다 작은 하이퍼볼릭 서로 다른 하이퍼볼릭 3 매니폴드는 무한하게 많다. 사실 어떻게 이제 썰스턴 댐필링 티어럼의 이제 콜로럴이고요. 자, 근데 3차원일 경우에는 발륨이 바운드 됐을 때 매니폴드가 무한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4차원 이상에 대해서는 파이나이트하게만 존재를 합니다. 4차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좀 더 정량적으로 그 알렉스 루버스키랑 이제 그 세 명의 콜라보레이터, 그러니까 세 명의 이제 코워커가 증명을 하기를 이제 좀 더 이제 그 개수가 발륨이 D보다 작은 그 하이퍼볼릭 M 매니폴드의 개수는 D to the D의 some constant multiple로 앞뒤로 이제 바운드 된다라는 걸 이제 2002년도에 증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이제 3차원으로 돌아가서 3차원의 경우에 이제 제가 발륨이 무한하게 많다고 했고 따라서 발륨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뭐 클래시피케이션은 물론이고 이제 카운팅을 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3차원 매니폴드 3차원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제가 하나 더 인베리언트를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디파인을 하겠습니다. 그 소위 이제 트레이스 필드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발륨이 좀 더 지오메트릭하다면 트레이스 필드는 약간 이제 엘제브레이크한 인베리언트입니다.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제 most rigidity를 다시 한번 이제 그 상기를 하시고요. 예. hyperbolic metric이 유니크하다.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그 discrete 이미지를 가지면서 fundamental 그룹에서 이제 discrete 이미지를 가지면서 그 faithful one-to-one의 representation이 up to conjugate 유니크하다. up to conjugate. 자, 따라서 이제 아래와 같은 인베리언트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Q에다가 Q extension field이고 그 이미지 discrete faithful representation의 모든 이미지들의 trace value를 이제 이제 adding해서 덧붙여서 generate 시킨 Q extension field. 자, 그 2x2 매트릭스고요. SR2C는. 그리고 이제 trace value는 conjugate의 invariant합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정의된 extension field는 그 M에만 유니크하게 depend합니다. 큐상에서 NC 브레이크인가요? 다음 정의입니다. 네. 지금 이제 given manifold가 hyperbolic이면은 그 trace field는 finite extension number field다. 그리고 리얼은 아니다. 예. non-real complex number를 found. 이게 이제 theorem이고요. 이거 뭐 그렇게 증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상 most rigidity의 코버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invariant가 하나 더 생겼어요. 발룸과 더불어서. 또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trace field와 관해서.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 근본적인 질문. 먼저 이제 그 전에 예를 보여드리면 그 figure in not complement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discrete 그룹. 예, 이렇게 이제 이 세 개 그룹 액션을 통해서 이제 생성이 되고요. W는 이제 cubic root of unity고요. 따라서 trace field는 q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ited link compleme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그룹을 통해서 이 그룹 액션을 통해서 이제 생성이 되고 따라서 trace field는 QI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D가 있을 때 하나에 주어진 D에 대해서 그러니까 trace field가 finite extension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trace field의 degree가 D보다 작은 hyperbolic 3 manifold는 얼마나 많이 존재를 하냐? 무한하게 존재를 하냐? 이제 유한하게 존재를 하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이고요. 일단은 무한하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예. 이거는 사실 증명하기가 어렵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제 figure in not complement라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figure in not complement라고 하면 이제 covering space를 생각을 해줘요. covering space. 이게 infinite tower covering space. 그러면은 covering space가 어떤 성질이 있죠? 지금 M1이 figure in not의 서브 그룹이죠. 다 서브 그룹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죠? 이런 식으로 다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들의 representation이 이거의 서브 representation이에요. 따라서 이거의 trace field는 이거의 서브 필드고요. 이거의 trace field는 이거의 서브 필드고요. 근데 이거 trace field의 degree가 2잖아요. 그리고 trace field는 트리비얼하지 않다고 했죠. 따라서 결국은 다 같습니다. 그게 사실 구체적인 example이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디그리가 바운드 됐을 때도, 그러니까 발륨이 바운드 됐을 때 트리 매니폴드가 무한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필드가 디그리가 바운드 됐을 때 트리 매니폴드가 무한하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바운드 됐을 때 무한하게 많이 존재를 해요. 각각 하나만으로는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클래시파이 하거나 카운팅 하는 게.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뭐냐? 어떤 게 있나요? 둘 다 동시에 바운드면 어떻게 되냐? 질문이 이제 그러면 트레이스 필드 디그리랑 발륨이 동시에 바운드 되면은 이때도 무한하게 많이 존재를 하느냐? 아니면 이때는 유한하게만 존재를 하느냐? 이게 이제 좀 상당 기간 약간 오픈 문제였고요. 많은 분들이 파이나이트하게만 존재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 이거는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4년 전에. 제 박사학위 약간 이제 문제였고,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 절반 정도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닥하면서 완전히 풀었고, 사실 이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일단, 트레이스 필드 디그리랑
발륨이 동시에 바운드 되면 이때는 이제 유한하게만 존재를 한다.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문제를 이제 약간 이제 다른 각도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 티어럼에 대한 이제 프루프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드리기 앞서서 일단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요르겐슨 썰스턴의 이제 티어럼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퍼볼릭 3 매니폴드의 이제 볼륨의 스펙트럼 이제 분포에 관한 겁니다. 즉 이제 그 볼륨이 바운드되어 있을 때 볼륨이 바운드된 모든 매니폴드는 랜덤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finite 리스트에 finite 개 링크 컴플리먼트가 존재를 해서 거기에 이제 댐 필링을 취해서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finite 개 리스트가 존재해서 그게 모든 그 바운드 볼륨이 되는 3 매니폴드를 다 생성한다. 이게 이제 요르겐슨 티어럼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 요르겐슨 티어럼을 잘 결합을 시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볼륨은 이제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이제 finite 개 리스트 중에서 이제 댐 필링을 취해서 이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하나의 그 링크 컴플리먼트, 앵커스는 이제 앵컴포넌트 링크 컴플리먼트를 얘기하고요. 하나의 이제 링크 컴플리먼트를 뽑아서 그거에 이제 댐 필링을 고려했을 때, 트레이스 필드가 바운드 했을 때 그 댐 필링의 개수가, 그러니까 바운디드 트레이스 필드를 가지는 그 트레이스 필드 디그리를 가지는 댐 필링의 개수가 무한하냐 아니면 유한하냐. 만약에 두 번째 질문의 답이 참이라면 요르겐슨 티어럼에 의해서 첫 번째 질문의 답도 참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을 포함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개 리스트만 존재하니까 이제 볼륨을 잊어버리고 그 리스트에서 댐 필링과 트레이스 필드에 관한 문제를 이제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풀었고요. 이 질문은 이제 그 not 컴플리먼트에 대해서는 이제 크레이그 학슨이라는 이제 호주의 수학자, 카이스트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not 컴플리먼트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제 뭐 1990년대 증명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이 증명을 함으로써 이제 아까 이제 먼저 앞서 설명드린 그 티어럼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이 어떻게 가느냐, 이제 그 토픽을 약간 한 번 더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퍼볼릭, 이제 토폴로지에서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로 왔고요. 이제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에서 이제 대수기하로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각각의 이제 3 매니폴드마다 그 알제브릭 버라이티를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시키냐, 이제 이게 또 썰스턴인데요. 사실 이제 이분의 웍을 좀 있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분들이 많이 뭐 가끔씩 계시죠. 예. 일단 썰스턴이 증명한 게 이제 펀더먼트 그룹에서 SL2C로 가는 discrete faithful representation은 유니크해요. 근데 이제 discrete faithful을 포기하고 그냥 모든 프레젠테이션, 모든 호모모피즘을 생각을 해요. up to conjugate. 그러면 이게 variety가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펀더먼트 그룹, not 컴플리먼트가 있을 때 펀더먼트 그룹의 이제 대표적인 엘러먼트가 어떤 게 있나요? not 컴플리먼트가 있을 때 이제 머리디안과 란지튜드가 있죠. 대표적인 이제 펀더먼트 그룹의 엘러먼트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머리디안과 란지튜드의 아이젠 밸류를 이 두 개의 아이젠 밸류를 매개 변수로 해서 이 셋을 이제 parameterization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원 디멘셔널. 그러니까 투 디멘션 앰비언트 스페이스의 원 디멘션. 그러니까 싱글 폴리나미얼을 이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벌드 반컴펀 티어럼에 의해서 오리지널 매니폴드가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터랑 릴레이션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은 그러니까 그 댐필드 매니폴드는 똑같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파이1 댐필드, P over Q 댐필드 매니폴드의 discrete faithful representation은 어떻게 얻나요? 이거는 반드시 이 discrete faithful representation은 이거의 엘러먼트여야 되죠. 왜냐하면 릴레이션을 공통으로 가지니까. 이거를 만족시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저거 컨디션을 하나 더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저기서 나오는 이퀘이션. 즉,
이 discrete faithful representation은 이 폴리nomial과 이 모노미얼 이퀘이션의 인터섹션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기 추가로 릴레이션 한 거에 아이젠 밸류가 뭐나요? 지금 ML을 지금 upper triangular 폼으로 노멀라이즈 했죠. 그러면은 지금 저 릴레이션에 지금 오른쪽의 릴레이션에 그 아이젠 밸류는 이거고요. 아이덴티티 하는 거는 아이젠 밸류가 이제 이꼴인 걸 같다. 따라서 이제 이거의 엘러먼트이면서 즉 이걸 만족시키면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만족시키는 이 모노미얼 이퀘이션. 이거의 인터섹션 포인트가 댄필드 매니폴드의 discrete faithful representation을 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질문이 있나요? 그러면 다 잊어버리시고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 잊어버리시고 오픈 매니폴드에서 댄필링을 해서 클로즈 매니폴드 얻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지하미트리고 이제 엘제브릭 지하미트리 어떻게 넘어가냐? 오픈 매니폴드는 버라이티에 대응을 해요. 오픈 매니폴드에서는 버라이티를 얻어요. 그리고 그 댄필링을 취해서 얻어진 클로즈 매니폴드는 그 버라이티 상의 그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포인트냐? 이 모노미얼 타입 이퀘이션을 인터섹팅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포인트.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원커스트 경우에 근데 n커스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n커스트 같은 경우에도 설산 티어럼이 이 n커스트 매니폴드가 있고 이 모든 홈모피즘의 셋을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n 디멘셔널 버라이티다. 즉 커스프의 개수랑 디멘전이 같다. 그리고 이 댄필드 매니폴드는 이 버라이티와 이 n개의 모노미얼 타입, 인덱스가 1에서 n이고요. 이 n개의 모노미얼 타입 이퀘이션의 인터섹션, 그 위에 포인트로 이제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수계에서 이제 넘버 티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하이트라는 이제 넘버 티어리 개념이 있고요. 이제 하나의 이제 주어진 엘제브릭 넘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 하이트가 왜 중요하냐? 이제 노스코 티어럼 때문인데요. 노스코 티어럼이 뭐냐면 이제 하이트와 디그리가 동시에 바운드 되면은 그걸 만족시키는 엘제브릭 넘버는 파이나이트한 개수밖에 유한하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제 하이트를 컨트롤함으로써 그 디그리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는 굉장히 그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제어하기가. 대수기하의 툴도 그 적용하기가 쉽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디그리 대신에 이제 하이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증명을 한 게 이제 어떻게 증명을 했느냐? 이제 이 representation variety를 생각을 해요. n-dimensional variety. 그리고 이 n개 모노미얼 이퀘이션을 생각을 해요. 이거의 인터섹션 포인트들의 하이트가 유니폼하게 바운드 되어 있다. 즉 어떤 인덱스를 취하든지 그 하이트는 인덱스에 디펜드하지 않는다. 즉 m에만 디펜드하는 어떤 컨스탄트가 존재를 해서 그 모든 어떤 인덱스에 대해서도 하이트는 고정되어 있다. 그걸 이제 제가 증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결론이 뭐예요? 하이트는 지금 유니폼하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노스코 티어럼에 의해서 디그리를 바운드 시킬 때마다 노스코 티어럼에 의해서 엘제브릭 넘버는 파이나이트하게만 존재하지 않아요. 파이나이트하게만. 따라서 인터섹션 포인트도 가능한 인터섹션 포인트도 파이나이트하게밖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댄필링기의 개수도 파이나이트하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일단 지하미트리에서 그러니까 토폴로지에서 지하미트리 넘어가고 지하미트리의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이제 엘제브릭 지하미트리로 가서 이제 넘버 티어리 툴을 좀 사용을 해서 이제 증명을 한 게 이제 대략적인 아웃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이제 오픈 문제들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제 figure not complement의 발륨은 이제 2.0298.1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알려진 게 이 넘버는 다음과 같이 어떤 제타 밸류 곱하기 some algebraic number 나누기 파이 4랑 같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화이트헤드 링크 컴플리먼트의 발륨은 3.6638이고요. 점점점. 그리고 이제 알려진 게 이거는 4x 카탈란 넘버다. 그리고 카탈란 넘버가 뭐냐? 이렇게 정의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오픈 문제가 뭐냐? 이 넘버들이 대수적인 수냐, 초월 수냐? 예,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무한하게 많은 하이퍼볼릭 매니폴드가 있는데 그 발륨이 그 어떤 것도 초월 수냐, 대수적인 수냐 단 하나도 알려진 이그젬플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도 몰라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점점점이 계속 가는지 스탑을 하는지 그것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 어떤 이그젬플도 알려진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트레이스 필드는 non-real number field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opposite direction, 즉 이제 컨젝처 중에 하나가 모든 non-real number field는 어떤 매니폴드의 트레이스 필드로 구현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컨젝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